한일 경제 갈등은 양국 경제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모양새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걸림돌과 해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이 가장 큰 산은 역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일 텐데요. 네.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한국이 먼저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3건 분립에 따른 대법원 판결 준수 그리고 피해자 뜻 존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강조한 점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권 기자. 네. 그런데 이 아베 총리가 한 말 중에 좀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이 배상 해결책을 한국 쪽이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법부의 판단이란 우리 입장에 대해서 제3의 타협안을 내놓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하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다른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문희상안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1+1+, 알파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일본 여당 중진인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런 제안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쪽 정상이 대화를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법 없이는 결국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초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본격화되면 한일 관계는 또다시 경랑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금화가 집행될 경우에 모든 이런 소재 부품에 대해서 캐치홀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대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 기자, 네. 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네. 현실화된다면 결국 한일 갈등이 다시 불이 붙는 게 뻔한 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 어떻게 좀 모색이 됐나요? 네, 정상회담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일 역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역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매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글로 돌아가가지고 갈등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하고 제3국의 전문가도 포함해서도 좋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석의 일치라고 하는 거를 추구를 해야 된다. 그동안 보여준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면 지소미아도 연장하겠다. 둘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반면 일본 정부는 여전히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광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는 내년 3월을 잠정적인 지소미아 연장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3월까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 자극을 자제하면서 실무급 대화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이 문제 없다라는 증명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역시 그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장급 이상의 회의를 거듭해 나가면서 정 기자, 그렇다면 수출 규제 해제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이걸 먼저 하고 강제징용 문제, 이 역사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방안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이 바로 투트랙 해결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 투트랙 전략의 실행 여부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그 이후에는 한일 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를 하면 한국의 금융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정상이 대화를 강조한 만큼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파국으로 가느냐, 해법을 찾느냐를 두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한일 관계를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한 목소리로 관계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 찾기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